네, 오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디자인 전에 어널리시스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어 시스템, 이게 이제 디자인 메소드라고, 디자인 메소드, 루트로커스 디자인 메소드, 프리퀀시 리스폰스 디자인 메소드,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메소드라고 했지만 사실 앞에 어널리시스 앤 이게 빠진 거지. 루트로커스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툴만은 아니죠. 그 제어 시스템에 있는 어널리시스를 포함하고 있지.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어널리시스를 포함하고 있지. 그 바탕 위에서 어떤 그 해석, 그 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그 설계라고 하면 이 컴펜세이터의 어떤 개인을 결정하는 거죠. 개인. 이른바 제역이 개인을 결정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설계라고 부른다는 거야. 루트로커스라는 어떤 이것도 일종의 그래픽 메소드고, 이것도 주파수 응답에 근거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또 이것도 어떤 일종의 어떤 그래픽화하는 방법이죠. 예. 둘 다 이제 전달함수 모델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 예.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라는 것은 전달함수가 아니라 상태 방정식. 이게 이제 x 이꼴 ax 플러스 y 이꼴 cx 이런 이제 스테이티케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예.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루트로커스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근거한 그 디자인 메소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역의 전달함수가 이게 PID였죠, PID. 뭐 여기에 이제 물론 리드렉이라는 어떤 변형된 형태, 리드 컴펜세이터, 렉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이제 PID의 변형이지. 근본적으로는 PID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PID라는 기본 틀을 주고 그 틀에서 그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터 제어 실험도 했지만 PID 제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 함수로 보면은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걸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PID 개인, 이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설계 문제가 되는 거죠. PID만 해도 벌써 그 파라미터가 개인이 3개잖아요. 근데 리드 컴펜세이터, 렉 컴펜세이터 들어가면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지. 왜 필터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루트로커스도 그렇고 어떤 나이키스트 크리테리언도 그렇고 어떤 싱글 개인 K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응?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개인들은 고정시키고 어떤 특정 개인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커스, 그 변화에 대한 나이키스트 플롯 이걸 봤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한계성도 있는 거지. 예,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를 이제 그 매틀랩을 이용해서 이제 그 숙제를 하다 보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이거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데 이걸 미리 어떤 개인의 B를 결정해 놓고 싱글 개인 K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이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과동자 스펙이 있었고 정상 상태자 스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아에 근거한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스펙이 있었고 이런 스펙을 만족하는 어떤 이 개인을 결정하는 것이 설계의 문제였죠. 그리고 해석의 그 핵심은 뭘까요? 해석. 이 제어 시스템을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그 안정성을 따지는 거예요. 안정성. 이 룹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페르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이 궁금하다는 거야. 안정성이. 스테빌리티 해석이 거의 모든 해석의 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응답을 구하는 것도 결국 그 안정성 해석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응답이 발산하면 불안정한 거고, 응답이 수렴하면 우리가 그걸 안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태 공간 설계에서는 이제 그 상태방 정식은 다시 얘기하지만 1차 열림 미방이죠. 1차 열림 미방에서는 전달함수에서 폴 제로를 따졌다면 여기 이제 상태방 정식에서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안정성을 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겐밸류는 그 전달함수의 폴과 100% 같지는 않아요. 또 여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아니,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냥 같다고 봐도 돼.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없다 하면은 무조건 아이겐밸류는 폴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벡터의 개념이 나오죠. 아이겐벡터. 어떤 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그 아이겐벡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2차 시스템이라면 아이겐밸류 2개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아이겐벡터 2개. 만약에 3차 시스템이라면 아이겐밸류 3개.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PID 제어기가 어떤 그 제어기 이 설계를 위한 그 틀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 보통 영어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여기 상태 공간 설계에서는 스테이트 피드백이다. 이렇게 해요. 스테이트 피드백. 예.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좀 그런데 예.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걸 요것도 정확한 마이너스 KX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됐었죠. 또 이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은 사실상 다변수 시스템이 아니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볼 수도 있다. 예, 너무 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폴 플레이스먼트, 여러분들 교과서에 폴 플레이스먼트 정도만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게 3차 시스템이다. 그럼 아이겐밸류 또는 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클로즈드 시스템이 갖기를 원하는 클로즈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딱 정하죠. 그럼 그 폴의 위치를 만족하는 개인 매트릭스 K 이런 식이 보통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디자인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변수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은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좀 약간의 맛배기, LQ에 대한 맛배기가 약간 나옵니다. 예제를 통해서. 그것도 예제 조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멀티아웃풋에 대해서는 이 게임 매트릭스를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싱글 아웃풋일 때는 K가 이렇게 이제 1 by n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벡터가 되겠어요. 여기다 KX 스테이트 벡터를 곱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1, X1, K2, X2, 3차 세이드 K3, X3 이렇게 이제 어떤 입력이 결정되는 거고 이게 다변수 시스템이면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 매트릭스가 n by n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PID 제어기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싱글 if, 싱글 아웃풋만을 갖다가 다룰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멀티 if, 멀티 아웃풋에 대해서도 전달함수 기반으로 설계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는 고정시키고 특정 입력, 특정 출력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인풋이 3개고 출력 아웃풋이 3개다. 어떤 특정 인풋, 특정 아웃풋, 특정 인풋, 특정 아웃풋, 특정 인풋, 그 조합 있겠죠? 컨비네이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로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맞지. 그러니까 또 그걸 반복하는 거야. 어떤 특정 입력에 대한 특정 아웃풋에 제어기 설계를 해. 나머지 고정됐다고 보고. 그럼 그 고정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것도 문제지. 보통은 이제 어떤 평형점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제 제 설계를 쫙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게 스펙을 만족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다시 돌아가죠. 튜닝 과정이 들어가죠. 이렇게 설계를 보통 전달함수에 기반한 다변수 제어기 설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옵티멀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 개인 매트릭스를 어떤 일종의 말이 좀 어려워지네. 괜히 얘기 끝냈다 생각드는데 일종의 인덱스를 정해서 이 인덱스를 갖다가 어떤 최소화시키거나 최대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딱 구해요. 그래서 이걸 최적 제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호퍼스 인덱스라는 걸 정하고 인덱스도 하나의 수학 함수죠. 그럼 이 J라는 인덱스를 최소화하는 솔루션 또는 최대화하는 솔루션을 최적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예, 뭐 옵티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팬시하게 들리는데 그게 마치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도깨비 만몽이처럼 모든 걸 해결하는 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옵티멀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은
특히 대학원생들 이거 이 말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옵티말이라는 말 붙여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오해를 불러쓰냐. 오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예요. 옵티말이라는 거지. 차라리 그냥 쿼드라틱 컨트롤 이렇게 했으면 나왔을 뻔했는데 여기 대학원생 중에 옵티말 지어 수강한 학생들 있겠죠. 내 말이 좀 공감될 거예요. 어쨌든 어디까지는 어떤 수학 함수 인덱스 J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옵티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최적이라는 말이 마치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전혀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달함수에 기반한 어프로치, 이런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상태 공간 어프로치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상태 공간 모델을 구하는 거죠. 저기 이거 싱글 매스 또는 싱글 모메로 이너셜, 이것도 퓨어 이너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매스 댐퍼, 그다음에 매스 스프링 댐퍼, 가장 간단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전개로 같으면 RLC가 되겠죠. RLC 회로 이렇게 싱글 루프에 대한 RLC 회로 결과는 2차 미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2차 미방으로. 그래서 전달함수와 상태 공간 모델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함수를 오면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이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매트릭스 A 아이겐밸류, A 아이겐밸류가 그죠? 시스템에서 A 고유값이 전달한 중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건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럭 다이어그램 뭐 나타냈는데 이건 이제 뭐 x-의 적분이 x죠. 그러니까 x분의 1. 뭐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다고 했지. 적분 표시를 해도 문제 없다는 거야. 3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를 갖다가 이제 y2 닷을 x1, y2 x2, y를 x3로 정의할 때 그럼 이건 뭘까요? y3, y3 프라임은 이건 x1 닷이죠. 아셨죠? 이걸 표현한 게 이거지. x1 닷은 x1, x2, x3의 시그널을 받아서 x1 닷이 형성되고 그래서 x1 닷의 미분이 x2가 되고 이거의 미분이 x3가 되고 어떤 시그널의 플로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요거 다음에 이제 캐노니컬 폼이 나왔는데 캐노니컬 폼, 이걸 표준형이라고 변형했다 그죠? 표준형.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자유다. 자유.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포지셔널 x1, 벨로시티 x2 이 가장 직관적이죠. x1, x2, 포지션 y 닷 가장 간단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상태방 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상태 변수를 잡을 때 이걸 갖다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요. 이거 컨트롤 캐노니컬 폼.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이렇게 잡았거든. 그러니까 보통 y를 x1, y 닷을 x2, y2 프라임을 x3 이렇게 잡으면은 되는데 이걸 또 거꾸로 했어요. 난 이게 직관적이지 않다고 보거든. 근데 어쨌든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마 이걸 했죠. 요거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이제 그 분모 당시 개수가 이렇게 쫙 이렇게 깔리는데 이렇게 깔리죠. 이렇게 깔리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아고널 텀들이 쭉 놓고 바로 아래 1111이 쭉 깔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y를 x1, y 프라임을 x2 이렇게 잡으면은 요 개수들이 아래로 쭉 깔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잡으면은 개수들이 아래로 깔렸죠? 이렇게. 이게 다이아고널 텀들이고 111이 위에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컨트롤 캐노니컬 폼입니다. 예. 그건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그러니까 이제 y를 x1, 그거의 미분을 x2, 그거의 두 번 미분을 x3 이렇게 잡을 때 쭉 잡을 때 그럼 이제 그 다항식 분모의 개수가 밑으로 이렇게 쭉 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모덜 캐노니컬 폼은 이건 이제 그 전달함수를 이제 1차 항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차 시스템이니까 분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남다운 남다투라는 것은 그 폴이죠. 이게 이제 A 매트리스의 아이겐밸류가 되겠지. 예. 그러면은 출력은 각각 모두에 의한 내추럴 모드의 합이다. 예. 그 1차 항들의 응답을 갖다가 그걸 모드라고 해요. 모드. 예. 그래서 모달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뒤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달 디컴포지션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모달 캐노니컬 폼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는 건데 자 1차항으로 분해해서 각각의 응답을 그냥 쭉 합한 거죠. 완전 디커플 시킨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됐죠. 어떤 입력 U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테이트 G1이 나오고 여기에서 스테이트 G2가 나오고 요거의 2배 마이너스 1배 해서 거에서 출력 Y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이제 그 시스템 매트릭스는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이렇게 다이아고날로 갖는다는 거예요. 2차 시스템이니까 간단한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을는지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폼 두 개를 알려준 거야. 스테이트를 이렇게 잡는 아주 표준적인 형태가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트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빌리티 가제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제어성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그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T가 존재한다는 거와 동일하다. 그런데 스테이트 벡터를 X라는 스테이트 벡터 동일한 전달함수 동일해. 동일한 전달함수에 대해서 전달함수 그러니까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이트 베리어블 또는 스테이트 벡터를 X로 잡고 또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벡터를 G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트 벡터 X에 대해서 스테이트 벡터 G가 X 이퀄 TG의 관계를 갖는 트랜스포메이션 T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그걸 쭉 구하는 과정이거든. 자,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X 이퀄 TG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TG 닷 이퀄 ATG 플러스 BU. 그럼 여기서 G 닷은 T 인버스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서 T 인버스 AT를 갖다가 A 바라고 얘기하고 T 인버스 B를 갖다가 B 바라고 표현하자. 이거로부터 이제 AT 인버스는 T 인버스 A라는 걸 이 관계식을 알 수 있잖아. 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요 A바 B바가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AC, BC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쭉 따라가 볼까요? 한번만. 3차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전달함수 U분의 Y가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거의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스테이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Y2 닷을 X1, Y 닷을 X2, Y를 X3. 이거 참 불편합니다. 난 굉장히 어색하거든. 그냥 Y를 X1, Y 닷을 X2, Y2 프라임을 X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과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제 1차 스테이트 이퀘이션, 즉 연립 1차 미방이죠. 연립 1차 미방. 연립 1차 미방 3개가 나오는 거. 3차 시스템이니까 1차 미방 3개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A 매트릭스로 정리한 것이 이게 바로 AC죠. 이렇게. 개수들이 이렇게 쭉 깔렸어요. 이렇게. 나하고 날턴 바로 아래 1, 1, 1, 1쭉 깔린다는 거야. 그리고 분모가 분자가 이렇게 상수일 때는
예, 분자가 살구일 때는 이렇게 B 매트릭스가 B 영역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 교과서는 이제 이게 이제 이 분자가 어떤 S의 다항식인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거죠. 분자가 이렇게 S의 다항식을 가지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이 분자가 상수인 경우가 많죠. 이게 0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분자의 다항식을 갖는 경우에,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래서 요 예제를 그래서 빨간색을 박스를 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은 S 스퀘어 플러스 7S 플러스 12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자가 이게 뭐 상수죠. 이게 1은 상수니까 거기다 곱하기 S 플러스 2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요 빨간색 전달함수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요거죠. 요거. 아웃풋은 근데 그 아웃풋은 S 플러스 2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y는 x1 플러스 2x2가 된다는 얘기거든. 예. 만약에 s 플러스 2가 없다. 그럼 분자 상수 1이다. 그럼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요거. 예. 요걸 잘 보면은 내 생각인데 좀 혼란을 좀 덜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잘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너무 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이 강의 노트를 정리한 감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글쎄 이거 괜히 쓸데없이 넣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게 전달함수가 이게 3차 방식 분의 B를 이럴 때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그 그대로 이제 스테이티케이션을 자 1차 열림방으로 통해서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 있죠. 네. 나도 헷갈린다. 나도.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상수 B가 요 B 매트릭스에 B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5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굳이 쓰면 이제 3차 방식 분의 1 곱하기 B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분자가 1인 경우에 대한 스택 섹션 이거고 아웃풋은 B로 곱하면 나오면 된다 이런 거 얘기거든. 내가 너무 여러분들 걱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울까 봐. 그러니까 이제 분자를 1로 두고 분자의 폴리노미알을 곱하기 분자의 폴리노미알. 그 교과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이제 분자도 상수라고 해도 그게 1이 아닐 수 있잖아. 어떤 일반적인 상수 B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 출력 Y는 BX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거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들 예제 숙제하면서 따져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거 따져보도록 하고. 그래서 가제성 행렬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가제성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오사고날 직교 행렬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이건 받아들여요. 왜 이거 꼭 직교 행렬이냐 하면 또 이게 자꾸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직교 행렬일 경우에는 역행렬이 트랜스포저와 같죠? 역행렬이라는 것은 트랜스포저 그냥 바꿔 오프 다이어걸 텀들어 서로 맞 바꾸는 거지. 그게 이제 트랜스포즈가 역행렬과 같다는 성질이 있죠. 직교 행렬일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T1, T2 틀렸죠. 이렇게 컬럼 벡터 3개를 갖는다. 그러니까 3차 시스템의 예를 들은 거야. 지금 3차 시스템의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컬럼 벡터 3개를 갖겠죠. 3차 시스템이라면.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왜 그럴까요? 스테이트 벡터가 3x1이니까. 스테이트 벡터 X가 X1, X2, X3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T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3x3가 되겠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 3개가 있어야 돼, 3개. 그 컬럼 벡터 3개를 T1, T2, T3라고 하자 이거야, 하자. 그러면 그거의 역행렬은 트랜스포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T1 트랜스포저, T2 트랜스포저, T3 트랜스포저. 여기 또 빠졌죠?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바를 A, 캐로지컬 폼의 그게 A바, T 인버스 AT를 갖다가
이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A라고 보고 T 인버스 B를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B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A는 이런 폼을 갖겠죠.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서 이런 폼을 가졌잖아요. 자,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T는 컬럼 벡터 3개, 이걸 트랜스포즈면 로우 벡터 3개가 되는 거죠. 로우 벡터 3개 또는 컬럼 벡터 3개 이렇게. 그러면 AT 인버스 이퀄 T 인버스 A라는 관계식이 나왔잖아.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이걸 그대로 따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AT 인버스는 T 인버스 A. A T 인버스 이퀄 T 인버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왼쪽을 보면은 이 두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는 무시하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이렇게 곱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죠, 요거. 세 번째,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면 요거죠? 네. 예습을 좀 학생들은 할 텐데 뭐 대부분 예습할 시간이 없겠지. 자, 봅시다. 여기서 요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요? 요거죠. 요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얘죠. 여기서도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는 T2A 요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T3A 요거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T2 이퀄 트랜스포즈는 읽지 않겠습니다. T2 이퀄 T3의 A, T1 이퀄 T2의 A. 그런데 T2는 T3A죠. 그러니까 T3의 A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이제 B 매트릭스로 가보면 B 매트릭스는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서는 100이 나와야 되지. 근데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인풋 매트릭스 B는 T 인버스 B와 같기 때문에 근데 T 인버스는 T1, T2, T3 이렇게 로우 벡터 3개 그다음에 B 그럼 이걸 곱해주면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거 한 번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거 이제 이게 3x3죠. 그리고 B 매트릭스 뭐예요? B 매트릭스니까 3x1이 되겠죠. 이거 딜레이가 있네. 이걸 곱하면 3x1이 되겠죠. 네. 네, 이건 이제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게 낫더라고. 이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막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네, 그대로 따라가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은 뭐가 같을까요? 1은 그죠? 요거죠. 두 번째 0,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T3의 B는 0, T2의 B는 0, T1의 B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컬럼 벡터가 요런 성질이 있었지? 이런 성질. 요거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으면은 T3의 B는 0, T3의 AB는 0, T3의 A 스퀘어 B는 1.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3차 시스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이 이렇게 세 개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요 B, A, B, A 스퀘어 B를 갖다가 컨트롤러비티 매트릭스, 가제역성 행렬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변원 행렬 T3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 서드 오브 시스템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T3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컨트롤비티 매트릭스, 가제역성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결론이 그거였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가제성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얘기는 가제성 행렬이 플랭크를 갖는다는 얘기. 그리고 모든 컬럼 벡터들이 또는 로우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다.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비티 매트릭스를 이제 N차원 시스템으로 확장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스템은 2차 아니면 3차가 대부분인데 이걸 N차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면은 컨트롤비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N by N이 된다. 자, B는 어떻게 돼요? N by 1이죠.
이것도 n by 1이죠. 이것도 n by 1. 쭉 가면 전체는 n by n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컨트롤러빌티 매트릭스 가제성 행렬이 가제성 행렬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테이티케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 AB가 주어지잖아요. 행렬 AB를 가지고 가제성 행렬을 구성을 해. 그래서 그 가제성 행렬의 플랭크를 갖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시스템 AB는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시스템 AB가 아니라 다른 스테이트 벡터를 다르게 잡으면 매트릭스 AB는 A바 B바 뭐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지. 역시 A바 B바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그 스테이트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컨트롤러빌티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어 가능하다는 의미는 지난주에 누가 관련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력이 여기 이 글을 보면은 어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그 2차 시스템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2차 비방이 주어졌을 때 입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달함수 모델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 상태 공간 모델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시간함수로 어떤 입력이 인풋 매트릭스 B를 타고 들어가죠. 타고 들어가서 BU라는 그러니까 입력 매트릭스 B를 통해서 그 시스템의 모드를 익사이팅 한다. 영어로 익사이팅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드를 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제어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입력 U가 만약에 2차 시스템이라면 모두 2개를 갖죠. N차 시스템이라면 모두 N개를 갖겠지. 입력 U가 모든 모드를 전부 익사이팅 한다.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익사이팅 한다는 말을. 모두 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모두 중에 한 개라도 익사이팅 하지 못하면 제어 불가능해요. 모든 모드를 건드릴 수 있어야만 제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상태 공간 해석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전달함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상태 공간 모델은 자 입력이 인풋 매트릭스를 타고 들어가서 모드를 익사이팅해서 출력은 C를 타고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부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보통 이제 자꾸 이 D가 딸려 나오는데 D가 0이 아닌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D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림에 따라 붙는데 입력 U가 그냥 출력으로 더해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에도 거의 없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가제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제성 행렬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제어 가능한지를 판별할 수,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판별식이지. 제어 가능한지에 대한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요거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 가관측성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observability. 이건 이제 7171절의 에스티메이터 디자인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교과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폴 2개, 지로 1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봐도 이제 폴은 이제 그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이건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observer canonical form은 좀 다르죠. 보면 여기 이제 개수 7, 12가 요렇게 왜 쭉 이렇게 또 나열되잖아.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observer canonical form에서의 시스템 매트릭스 A 이게 이제 observer 매트릭스에서 0이 아니라 5야. 그다음에 AO, BO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예. 예, 오늘따라 또 자꾸 리소스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지금 그 스테이트 벡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AB 시스템 매트릭스 상태 공간 모델 AB 또 상태 공간 모델 A바 B바 또는 AC, BC
또 여기서는 AO, BO 이게 다 상태 공간 모델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A, B가 형태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스테이트 벡터,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observer canonical 폼에서는 이렇게 이제 A 매트릭스가 일단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런데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를 A, B로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요 지로가 P1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캔슬 되겠죠. 이렇게 캔슬. 이렇게 분모 분자가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지워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가 싱글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 돼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그 컨트롤빌리티를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폴제로 캔슬레이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예를 하나 주고 있어요. 예. 언제 그 가제여성을 상실하느냐 그거 하나 예로서 폴제로 캔슬레이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요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상태공간 모델을 A, B, A, C, B, C 또는 A바, B바 또는 그 다음에 observer canonical 폼의 AO, BO 모델 캐노니컬 폼에서는 AM, BM 이렇게 얘기하죠. 모델 캐노니컬 폼은 그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대각성분으로 갖는 틀렸죠 이게 남다투 틀렸네요 그죠? 여기도 T3가 될 것이고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건데 됐죠? 예 여기도 이렇게 틀렸네요 이렇게 되겠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된 거. 똑같은 자, 과정을 전개해서 자,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T를 정의해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를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요 T 인버스 AT가 모달 캐노니컬 폼의 A를 산출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T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겐 벡터 매트리스라고 했지.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 T를 아이겐 벡터 매트리스로 구성을 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매트릭스 AM은 모달 캐노니컬 폼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한 거고 A 바 이퀄 T 인버스 AT였는데 그 A 바가 아니라 AM이 된 거죠. AM이. AM은 이미 우리가 형태를 알고 있죠.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대각성분으로 갖는 완전 디커플된 시스템 매트릭스. 오프 다이어갈 텀들은 전부 000, 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자 여기에서 AT equal TAM이라는 방식으로 될 수가 있다. 눈에 보이죠? 네. 자, AT는 A 매트릭스. 자, 3 이게 일단 3차 시스템으로 가정하면 A는 3x3가 되겠지. 네. AM은 이런 형태를 갖겠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 3개. T1, T2, T3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 T1은 남다1, P1. 이거 여러분들 좀 연설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은. 이게 이제 이게 익숙하면 금방금방 되는데 이거 좀 봅시다.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첫 번째. A는 3x3예요. T1 컬럼 벡터는 3x1이죠. 그러니까 AT1 3x1이 되겠죠? 네. 그럼 뭐가 같아요? T1 벡터 곱하기 남다운과 같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네, 조금 연습이 되면 금방금방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왜 그렇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T2는 T2 남다2 AT3는 T3 남다3 이렇게. 이게 뭐예요? 폼이. 딱 보니까 AT1 이끌 남다운 T1 아이겐밸류 프라블럼 폼이죠. 이때 남다는
A의 아이겐밸류, T는 A의 아이겐벡터. 3차 시스템이니까 아이겐밸류 3개, 아이겐벡터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1, T2, T3는 A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라는 걸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매트릭스가 다시 얘기해서 변환 행렬이 A의 아이겐벡터로 구성될 때 그 변환 A, T vs AT는 나의 모달 캐노니컬 폼의 AM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역으로 임의의 상태 공간 모델 AB를 모달 캐노니컬 폼 AM, B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아이겐벡터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예제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예. 이렇게 1창으로 분해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갖다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아이겐벡터. 자, 요거의 아이겐밸류는 뭐 이거 눈으로 보이는 예제인데, 여러분들 이 AC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라는 것은 여기 눈에 사실 보이고 있죠, 이렇게. 람다는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해당 그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T1, 아이겐벡터 T2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할 때는 사실은 이게 4와 1, 4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1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죠. 그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글쎄요. 남다와 남다2를 결정한 다음에 하나 해볼까요? 아, 여기 있죠. 아이겐벡터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 T11 1 이꼴 남다1 T11 요거에서 뭐가 나와요? T11 이꼴 남다1 T21 나오죠? 요걸 조합해보면 T21분의 T11이 어떤 비율로 나오겠죠. 이렇게 비율로. 어떻게 나와? 이거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남다원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T21. 요걸 갖다가 T1을 요걸 여기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나 이거 헷갈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T11과 T21 사이에 어떤 비율이 나오잖아요. 비율. 절대값이 나오는 건 아니지. 예, 그래서 예, 이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 B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여러분들 이거 오히려 저기 대학년에서 많이 계산해 봤을 것 같은데 아이겐벡터를 대응된 아이겐벡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구해봐. 그렇지?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어떻게 되냐? 이게 참 왜 잘 안 되지? 아니꼴 남다와는 마이너스 2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넘기면 어떻게 돼? 아니구나. 나도 착각. 이거나 마찬가지 식이 되네. 마찬가지 식이 되죠? 그러니까 T11 이꼴 T11 이꼴 마이너스 4T21. 이게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첫 번째 식도 마찬가지네. 첫 번째 식을 보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렇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네. 요거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T21분의 T11은 마이너스 하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하는, 근데 이게 답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통해서 아이겐벡터 T1 아이겐벡터가 4 마이너스 1이라고 딱 결정했는데 유일하진 않지. 이게 마이너스 4, T21분의 T11의 B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각각의 절대값이 4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요거 좀 유념을 해야 되겠지.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스포 매트릭스가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4, 1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비율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엘리멘트의 비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엘리멘트가 어떤 유일한 값은 아니죠. 예? 어쨌든 이걸 쓰나 결론은 같게 나오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T 인버스 AT를 해주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그게 안 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사실 그 예제도 잘 없는데 일반적인 N차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 손을 계산하기도 그건 불가능하지. 그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계산을 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 구성할 수는 있지. 예. 자, 모델 캐노니컬, 자, 결론, 자, 다시 한번 결론. 자, 임의의 상태원관 모델 AB를 모델 캐노니컬 폼 AMBM으로 변환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다. 이 결론이죠.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다. 예. 7의 4회절은 그 상태 공간 모델,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그 응답을 구하는 건데, 오타가 너무 많다. 이게 인버스가 아니지.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상태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런 식. 앞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XS는 SI-A의 인버스의 BUS 플러스 X0 이렇게 나오겠지. 자, D가 0이라면 이제 자, 출력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요게 이제 YS 되겠죠. 요거의 그 어, 역변환이 그게 시간응답이 되겠죠. 자, 요걸 갖다가 XS를 구하면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X1S, X2S, X3S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창교식 나올 거잖아요. 요 각각에 대해서 역변환. 예? 요거에 역변환 해주면 요거 X1T, X2T, X3T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똑같은 논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 3장에서 전달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위해서 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는 벡터 1차 열림 미방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2장, 3장에서 역변환할 때는 그 미방이 2차든 3차든 그 전달함수 분모의 차수가 그 미방의 차수와 같았었죠. 그래서 1차항으로 분해해서 각각을 역변환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1차 열림 미방 벡터 이퀘이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러분들이 시간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한 방법이고, 자, 이건 이제 그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트랜스 펑션을 서로 비교하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그려준 건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지금 근데 이제 7회 4회절에서 지금 상태 방정식으로 어떤 다이나믹 리스폰스 어떤 동적 응답을 구하는 그런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과정이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잠깐 건너뛰고 예, 교과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또 이해해야만 이 상태용 스테이트 스페이스 해석 및 설계의 장점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예, 요걸 먼저 보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나머지 예. 자, 다시 보면은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트랜스 펑션 자 일단은 싱글그래프 케이스에 대해서 자, 전달함수는 이런 관계식이 있죠. 예. 상태공간 모델 A, B, C, D와 전달함수 분모 분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예.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지?
전달함수. 상태원과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정의하고 2차 시스템이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 2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상태원과 모델에 A, B, C가 나오지. 자, 전달함수 분모 그림자. 상태 방정식은 A, B, C, D.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 시스템 매트릭스. 다시 얘기하면 입력 매트릭스를 통해서 시스템의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내추럴 모드를 익사이팅해서 스테이트들이 나오고 그 스테이트는 아웃풋 매트릭스라는 출구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는 거야. 네. 얘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꾸 귀찮습니다. 계속 나와서. 예.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특성 다항식은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이 자체가 특성 방정식이죠. 호를 구하는 과정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상태 공간 모델과 전달함수 모델에서 플랜트의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적읍시다. 이것도 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달함수에 대한 플랜트의 전달함수에 GS를 줘줬다. GS. 안정한 플랜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GS의 분모의 근이 모두 네거티브 리얼 파트. 그러니까 실수 파트가 일반적으로 해는 복수수니까 실수 파트가 음수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플랜트가 안정하다면 요만큼이 플랜트죠. 요만큼이 플랜트예요. 플랜트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일반적으로 복수수죠. 폴이 일반적으로 복수수인 것처럼 A의 아이겐밸류의 실수 파트가 네거티브한 거죠. 이거죠. 같은 얘기죠. 이렇게. 헤르프 시스템에서는 자, 여러분들 전달함수에서 PID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 입력 R에 대해서 출력 Y의 전달함수 TS. 헤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 그게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 되는 거죠. 이 페르프 시스템 전달함수의 모든 근, 즉 루트, 즉 폴이 랩탑 플레이에 있을 때 우리 그 페르프 시스템은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지.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얘기한다. 스테이트 피드백은 자, 여기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U 있고 R-KX 이런 구조를 갖는데 클로즈룹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은 시스템 매트릭스가 A-BK로 바뀐다. 이거 그냥 볼드라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플랜트의 전달함수 GS가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 TS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플랜트의 시스템 매트릭스 A가 페르프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 A-BK로 바뀐 건 아니지 사실. 피드백 제어를 함으로써 시스템 매트릭스가 A에서 A-BK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은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전달함수 모델에서 이 페르프 시스템 전달함수의 폴이 랩탑 플레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는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A-BK의 아이겐밸류가 음수를 가져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 실수 파트가 음수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양쪽을 이렇게 전달함수와 상태 공간을 양쪽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응답도 비교해 봅시다. 응답. 자,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렇게 전달함수에 대해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자,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응답은 이거죠. 곱하기지. 이거 역변환. 역변환하면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으로 분해할 수 있었죠. 즉 특성당식의 근, 즉 그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자연응답을 결정하죠.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자, 이 폼이 나왔는데 요거가 좀 어색하죠? 근데 일단은 엑사디코 이건 페르프 시스템은 아니죠. 어떤 임의의 전달함수, 임의의 상태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건 동일해. 근데 내부에 대한 모델을 전달함수 모델로 볼 것이냐, 상태 방정식 모델을 볼 것이냐의 차이지, 지금.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는 자, 전달함수에 대해서는 응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잖아.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기치의 응답 더하기 입력의 응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폼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x AX B, 플러스 BU의 솔루션은 x exponential ATX0 플러스 인테그랄 exponential AT 마이너스 타우 BU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 눈에 그냥 있게 돼 있어요.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올 거거든.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그 시스템 행렬 A의 고유치가 exponential AT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행렬로 지수를 갖는 폼이 나왔죠. 그러니까 행렬 A는 분명히 행렬인데 exponential A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매트릭스를 지수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게 난감하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예. A는 분명히 얘는 행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행렬 여기 들어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것이지.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모덜 디커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하면은 이것을 익스포넨셜 AT를 자연스럽게 분해할 수가 있다. 예. 자, 이 폼을 갖다가 리니어 시스템의 매트릭스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행렬을 지수로 갖는 그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프루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보통 선형 시스템 이런 과목에서 이 프루프를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대학원생 중에서 아마 선형 시스템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학습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요거에 대한 프루프를 저기 뭐 어떤 웹사이트 들어가면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해놨더라고. 근데 요걸 보면은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건 직관을 한번 보자고. 직관. x 다 있고 ax 플러스 b죠. 자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까지는 나오죠. 근데 요거에 대한 역변환을 생각해 보자고. 역변환. 요거의 역변환. 요거의 역변환. 요거에 대한 역변환.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S 플러스 A분의 1 요거의 역변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게 아니라 S 플러스 A가 아니라 S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 요거 역변환. 그렇게 되죠? 그렇지? 근데 A가 스케일러가 아니라 매트릭스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폼이 나오겠다는 유추가 되잖아. 예, 이거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S-A 인버스와 BUS의 콘볼루션 인테그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느낌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건 근데 수학적인 프루프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역변환을 폼을 보면은 자, 스케일라 S 플러스 A분의 1 대신에 S 마이너스 A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폼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걸 풀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응답을 다이렉트리 구할 수 있죠. 예, 라플라스. 근데 이제 역변환을 이용해서 풀려면은 이걸 다 분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분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X1, X2 쭉 분해를 해서 각각에 대한 1차 항들에 대한 역변을 해주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 열림 미방, 1차 열림 미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솔루션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또 마저 합시다.